안녕하세요. 그린월드 웨이비어 임세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나머지 부분 성공의 8단계 중에 4단계에서 8단계까지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퀴즈 하나 낼까요? 육해공군 중에 가장 입이 가벼운 군대는 해군입니다. 수근수근거려서. 아메이 사업은 내가 배운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그냥 수근수근 입을 가볍게, 입을 무겁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가진 경험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은 사실 사업은 투자가 돼야 됩니다. 투자되는 거 없이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일반 사업은 돈이라든가 이런 걸 투자를 하는데 아메이 사업은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걸 들이지 않고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뭐를 하는 거냐?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학습으로 이루는 부는 홀리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의 사업은 학습으로 큰 부를 이룬다는 거죠. 그 학습은 바로 아메이 사업은 교육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교육이 중심이 되는 것.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개인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사업의 성장을 이룬 거죠. 이 시스템의 양대 축은 개인의 성장과 사업의 성장을 병행하는 겁니다. 개인의 성장 없이 사업의 성장만 갈구하다가는 이게 언젠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튼튼한 개인의 성장을 밑바탕으로 사업의 성장을 이루신다면 여러분의 사업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성장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양대 축이고, 개인의 성장을 도와주는 게 바로 고개로고, 사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게 바로 성공의 8단계입니다. 시스템은 바로 이걸 배우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냐? 누군가를 도와서 성장하고 도와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니치 디보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돕는 것의 출발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진 확고한 목표,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명단이라는 거예요. 이 확고한 목표와 이 명단이 없다면 여러분은 문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명확하다면 바로 그 행동의 첫 출발이 시작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방법이고요. 그 성장을 통해서 또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오늘 강의를 좀 핵심 요약해봤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걸 들었을 때 자가소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가소비. 내가 먼저 써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지식, 정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감동이 생기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는 스스로 돕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자가소비는 바로 소비의 기회일 뿐이에요. 내가 써보고 좋고 아는 것, 감동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 감동이 전달되어지고, 그 전달되어진 게 후원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치 디보스 사장님이 사업의 성장의 두 가지 핵심, 전달 활동과 후원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남을 돕는 방법이죠. 그래서 공유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사업의 기회고, 이것은 무한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소비와 전달과 후원을 이렇게 성공의 8단계로 표현하면, 자가소비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경험하게 되니까, 감동하게 되니까 꿈이 생기고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기간이 대입돼서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자라는 결단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전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달의 첫 출발이 명단을 쓰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해 줄까? 그 다음에 그 명단을 통해서 접촉하고 초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후원은, 요거는 전달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후원이라는 연결, 나의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단계는 이제 후속 조치, 상담, 복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에 필요한 것은 아메이 세 가지 기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열기, 내가 써보면서 막 열정과 이 열기가 일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전달할 때는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두렵죠. 저도 지금도 두려워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의 네트워크를 키우고 확장되고 이렇게 연결,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끈기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저희 사업에 필요한 거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4단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접촉과 초대. 이 접촉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쉬워요.
just call이에요. 그냥 전화하는 것. 약속 잡는 거예요. 그냥 약속 잡기. 그래,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이거 스티비 원더가 옛날에 한 노래잖아요. 사랑한다고 그냥 전화한 거야. 그건 똑같아요. 그냥 전화한 거예요. 전화하기가 just call. 그걸 접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뭐 하는 거냐? 약속 잡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커피 한잔 하자. 커피 한잔 하자. 이게 바로 접촉에 이게 다예요. 근데 처음에 이게 제일 힘들죠. 용기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접촉 부분이에요. 막 전화할까 말까 막 가슴이 콩탕콩탕 전화도 안 했는데 굉장히 힘들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꿈과 목표 결단을 통해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작성한 명단을 통해서 그렇게 접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해서 무슨 얘기할까 그럴 때마다 이제 도움 받는 게 옛날부터 우리 리더님들이 가르쳐 주신 FORM, 폼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누구를 만났을 때, 전화할 때. F, family, 가족 얘기. O, occupation, 직업 얘기. 그 다음에 R, leisure, 취미 같은 것. M, 메시지나 머니 같은 얘기. 좋은 이야기들 같은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 전화하던 요런 때 너무 오래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한 용건만 하시면 돼요. 도움은 받되. 두 번째, 전화하실 때 아메이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메이를 통해서는 이게 논쟁만 되고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그러니까 초대는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전화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만난 다음에 이제 초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초대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왜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경쟁이 심해서? 아니면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예요. 아마 두 번째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신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이건 블루오션 시장이에요. 초대는 마음껏 초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용기를 내서 마음껏 초대하시면 이 드넓은 세계의 시장이 여러분들의 무대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정말 멋진 블루오션 시장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대하실 때 몇 가지, 저촉과 초대하실 때 몇 가지 기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대화 기법. 뭐냐면,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먼저 듣고 나중에 얘기하세요. 두 번째, 많이 듣고 적게 얘기하세요. 이게 방법이에요. 내 얘기만 막 80대 20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80은 뭐냐면 듣는 거예요. 먼저 많이 듣고, 그 다음에 하시다 보면 엉뚱한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오해되는 얘기, 쉽게 해서 같지 않은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상대가. 그때, 저도 우리 업라인 스폰서이신 인치국 박사님한테 이제 배운 건데, yes, but이라는 기법을 활용하세요. 그래, 수긍버터, 긍정. 맞아. 틀린 얘기해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yes로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약 20% 정도를 but,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대화 기법을 활용하시고, 좀 더 이제 그룹에서 진행하실 때 보면은 성격 유형 분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디스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향인 사람, 내향인 사람, 사람 중심인 사람, 업무 중심인 사람 해서 이 성격을 파악하셔서 그 사람에 맞게 대화를 하는 기법을 활용하시면 좀 더 수월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지금 시간에는 해드릴 수 없고 그룹에서 하실 때 이런 것도 잘 활용하셔서 배우셨다가 나중에 접촉하고 초대하실 때 활용하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또 하나, 이 첫 번째 이제 4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자세예요. 무슨 사업이든지 우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당하게 하세요. 내가 좀 부족한 거 있어도 또 경험이 없어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아는 정도는. 그 다음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말과 언행, 복장 같은 걸 갖추시고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 아는 만큼 모르면 모른다고. 모를 때는 알아서 배워서 이야기해줄게. 물어보고 이야기해줄게. 진실된 얘기를 하신다면 좀 더 수월한 접촉과 초대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하신 다음에 약속 잡아서 만나신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5번째 단계, show the plan입니다. show the plan, show the product, 제품, 그 다음에 show the people.
사람에 대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쇼. 옛날에 KT 광고에서 이제 노 부부가 뒤에 세탁기 막 철철 막 새는데 우리 집에 아무 일 없다 하는데 그걸 본 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 세탁기 사드려야 되겠다. 부모님들이 사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냥 쇼만 한 거죠? 우리 사업 똑같아요. 그러니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명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그냥 쇼하는 겁니다. 무대에서 연극 배우들이 쇼를 하듯이 쇼를 하면 반응은 관객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반응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쇼, 보여주는 것, 제품에 대해서, 내가 아는 플랜에 대해서, 내가 아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쇼를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what? 아는 것. 예, 지난번에 배우신 what, 회사 제품 마케팅 플랜에 대한 what,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또 이 아메 사업을 왜 하고 왜 받아들였는지 why에 대해서 진솔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조리 있게 얘기하셔야 되니까 미팅장이나 업라인 스폰서들한테 배운 거 있죠? SPA, 플랜을 보여주는 폼이 있죠. 형식이. 제일 처음에 보시면 현실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와 제품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유통구조, 수익구조, 그 다음에 마무리 비전과 꿈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포맷을 좀 배우셨다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연습하셨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수근수근 거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하다 보면 판단하는 건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쇼를 하는 형식이 있죠. 그게 바로 미팅이에요. 이 미팅이 아메에서 보면 미팅해 주고 미팅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팅이에요. 미팅. 그러니까 이 쇼를 하는 장소가 형식이 바로 미팅이라는 거예요. 미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게 되면 1대1 미팅이죠. 나와 전화해서 약속 잡아서 커피 한잔 하자 했을 때 만나는 그와 나의 1대1 미팅이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출발인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경험이 참 있으면 좋겠고 지식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게 부족하고 없다고 그런 만남을 안 하실 필요 없어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께서 이랬어요. 못하는 게 잘하는 거다.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못 만나고 얘기도 못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냥 만나서 하세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자꾸 키워나가시는 거. 그럴지라도 평상시에 그걸 쌓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오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인정해 주세요. 왜 모르니까. 나는 알고 그 사람 모르니까 그걸 인정하고 싸우지 마시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왜 애더린이잖아요. 아메이의 어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하시다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때 그래서 1대1 미팅에서 중요한 거는 지식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이에요. 열정. 첫 번째 단계는 그거라고 그랬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는 나의 지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보는 거. 너 잘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눈과 열정과 가슴의 그런 떨림을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후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접촉과 초대를 통해서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질 때 1대1 미팅 하실 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열심히 한번 1대1 미팅 해보시고 두 번째 2대1 미팅이 있어요. 상대를 놓고 내가 후원을 받는 거예요. 스폰서와 내가 같이 가는 거죠. 이런 게 도움이 엄청 되시겠죠. 근데 이 2대1 미팅 할 때 주의하실 점은 스폰서랑 가실 때 스폰서를 에디파이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상대한테 스폰서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이루셨고 이런 것들을 먼저 에디파이, 칭찬을 먼저 상대에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경험이 있다 보면 내가 또 누군가를 도와주러 갈 때도 있죠. 이런 때는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중요해요. 상대에게 내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누군가를 내가 파트너와 함께 도와주러 후원하러 가는 그런 미팅을 또 하실 때는 이미지, 복장, 말투, 언어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렇게 후원하실 때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내가 이제 스폰서님한테 후원을 받을 때 100% 다 후원이 되고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모르는 내가 하는 게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폰서 후원에 100% 그냥 안 됐다고 속상하지 마시고 왜 우리 스폰서님 이것도 못 해주지 이렇게 못 해주지 왜 한 방에 이렇게 조인 못 해주지 이런 거 속상해하지 마시고 생각을 내려놓고 스폰서의 도움을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아메에서
가장 좋은 미팅, 어느 미팅이나 그럴 거예요. 다자대 1미팅. 다자대 1미팅은 그룹 미팅, 또 하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모이는 오픈 미팅. 이런 자리가 최고의 미팅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초대를 하셔야 돼요? 이런 데로 초대하셔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메를 알아보려고 오는 사람, 하는 사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초보자가 오면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듣는 소리를 나하고 얘기할 때는 막 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오면 잘 들어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일 활용 많이 하셔야 될 쇼더플랜의 형식은 다자대 1미팅, 오픈 미팅, 그룹 미팅이에요. 여기를 초대하시려고 많이 하세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쇼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 다자대 1미팅이나 이런 때 내가 혼자 있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아메이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선 다 적이에요, 적군. 아메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가만히 있어요. 아마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많을 때는 가만히 계세요.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스폰서 에디파이, 그룹 에디파이를 잘 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후원이 되고 신뢰감이 생겨서 잘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쇼더플랜에서는 분위기를 잘 만드셔야 돼요. 경청의 분위기.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내가 먼저 필기노트 가지고 스폰서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하나하나 적는 자세. 설령 틀린 얘기해도 맞아. 그리고 막 적는, 열심히 이런 노력하는 자세를 보고 이 사람이 뭔가 다르게 본다는 거야. 뭔가 중요한 말을 하나보다 하고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강사도 개나 애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강아지, 아이 단둘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경청하고 내가 초대한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잘 듣는 자세를 갖춰라. 그래서 이런 쇼더 플랜을 한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게 진짜 이제 나의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연결 단계, 후원 활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전달이에요. 용기를 내서 전달한 거고, 이제부터는 끈기를 갖고 이제 후원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6번째 단계, 후속 조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STP를 하는 이유, 쇼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관객의, 배우의 반응이 3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나죠. 우와, 이제 왔어, 이런 거야,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대로 사업을 도와드리고 그분대로 이렇게 안내를 하시면 되겠죠. 사업을 도와드리면 되겠죠. 대박이죠, 이런 사람 나오면.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 또, 나 그런 거 얘기하지 마. 그런 거 얘기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좀, 시간, 텀을 두시면 돼요.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분들보다는 또 다른 분들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뜨뜨미지근한 사람. 네가 하니까 제품이나 하나 줘봐. 나는 그거 별로야. 이렇게 강한 부정도 아니고 강한 근정도 아닌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후속 조치의 목표는 제품을 써볼 수 있는 소비자로 만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품과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찾아서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SP 후속 조치는 다른 게 아니고 STP 했을 때 3가지의 반응을 보기 위한 거예요. STP는 그 반응이 나왔을 때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다시 반응을 하는 것이 후속 조치예요. 그걸 팔로우업, 팔로우업이라고 그러고, 그걸 지속하는 걸 팔로우 스루, 끈질기게 끝까지 지원하고 후속, 이렇게 하는 것, 조치를 하는 것, 이게 저기예요. 그래서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린다면, 후속 조치는 농부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농부가 작물을 심고 이렇게 재배하는 그 과정과 이 후속 조치가 똑같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 내 정원에 내가 전달한 모든 사람을 세모든 X든 동그라미든 다 내 정원에 둬라. X라고 버리지 마세요. 좀 멀찍이 있는 그 내 정원에 두시라는 거예요. 언제 이 사람이 변할지 모르고 상황이 바뀌어서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자주 못 보지만 그 어디다 좀 놔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자주 보고 이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가까이 심어놓고 자주 보라는 거예요. 영어에 out of sight, out of mind가 있잖아요. 자주 만나셔야 정도 들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안 보면 멀어져요. 그래서 자주 볼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과 좀 멀지만 좀 가까이 두고 자주 보고 전화도 보고 주고 툴도 주고 이렇게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다 내 정원에 둬라. 자주 만나라. 이게 비법입니다. 두 번째, 48시간.
법칙을 활용하세요. 사람은 기억력이 금방 잊어먹어요. 막 열심히 들었어도 내가 할 게 아니라면 다 잊어먹어요. 언제 그런 거 얘기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꼭 전화를 하든지 만나서 다시 한번 오해도 풀어주고 궁금한 것도 풀어주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막 PV, 우린 다 알잖아요. 뭐 몇 프로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 쉬운 용어로 그 사람에 맞는 레벨에 맞게 쉽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래서 그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에 맞게 용어나 단계비에 맞게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후속 조치할 때 가장 좋은 게 툴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에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바로 툴이에요. 툴. 요즘엔 유튜브에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블로거나 기사 이런 거 굉장히 호의적인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막 보내주세요. 카톡으로든지 막 읽어봐. 이런 거 너무 좋더라. 그리고 우리가 활용하는 뭐 아마그램, 이코노미스트, 내가 읽었던 책, 또 뭐 내가 들었던 좋은 음원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내주세요. 규칙적으로 자주. 그리고 들어봤냐? 그리고 책을 빌려줬으면 그게 그 툴이 도구가 돼서 또 만나는 거예요. 야, 그거 다 봤으면 줘. 빌려주시는 거예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도구들은. 그래서 받으면서 또 얘기하고 받으면서 또 만나고 이런 툴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관리 노트를 꼭 작성하세요. 한 사람한테 이렇게 명단 있으면 5번 정도는 정식으로 만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나면서 이 사람이 제품이 어떤 게 관심 있는지, 제품을 쓴 거 있으면 반응이 어떤지, 내가 빌려준 음원은 어떻는지, 이렇게 다 쓰고 빌려준 거, 다시 되돌려받은 거, 이런 적는 소비자 관리 노트를 마련해서 한 5번 정도 이렇게 만나주는 걸 기록하세요. 그 기록을 보고 하시고, 그렇게 후속 조치를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해 나가시면서 7번째 상담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상담은 뭐냐면, 나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첫 번째 점검하는 거예요. 상담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 두 번째, 나의 경험은 아직 이제 시작했으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사업을 내가 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스폰서에 먼저 나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지 점검하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스폰서랑 소통을 하셔야 돼요. 소통 없이 우리 사업 되는 거 아닙니다. 팀워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폰서와 내 사업을 공유하시고 소통하셔요. 근데 이때 누구랑 상담하느냐? 내 LOS의 온라인 스폰서 중에 플래티늄 이상분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주 1회를 하시든지 그게 너무 벅차시면 한 달에 1, 2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상담하시고 점검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맵을 그리셔야 돼요. 매월 한 번씩은 최소한 맵을 그리셔야 돼요. 맵은 내 사업의 지도입니다. 납을 통해서 누구 가입한 사람은 실선, 가입을 하려고 하는 예상고객은 실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맵이라고 그래요. 이 맵을 꼭 그려서 스폰서님 만날 때 맵을 가지시고 상담하시고 맵을 통해서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맵을 꼭 배우시고 상담할 때 중요한 자세는 배우려는 자세예요. 내가 스폰서보다 많이 배웠어. 능력이 많아. 그러나 암의에서는 어린이에요. 스폰서가 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폰서 이렇게 상담할 때는 낮춰보시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배우고 경청하시고 경험을 이렇게 배우는 자세로 이렇게 상담을 임하시는 게 최고의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상담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결국에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복제예요. 복제. 이 시스템이 없으면 빅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 복제가 안 되면 장사예요, 장사. 판매예요, 파는 거. 그러니까 이 복제가 결국엔 빅비즈니스를 만드는 근원이고 그 복제는 바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제는 뭐냐면 누군가한테 가르쳐 주려면 내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제를 뭐라고 하느냐? from me. 나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면 예를 드려볼게요. 내가 파트너가 있는데 파트너의 모습이 막 떠오르시죠. 이런 파트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려지시죠. 막, 파트너가 막 책도 잘 보고 CD도 잘 듣고 미팅도 잘하고 막 전달도 잘하고 막 성공의 8단계 하려고 노력하고 막 고개로 열심히 하고 그런 파트너 막 너무 좋죠. 나오면 그렇게 먼저 하세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모범이 되고 좋은 원본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게 시스템이에요. 따라하는 것. 배우려고 따라하는 것. 이 모범을 먼저 보이는 게 최고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내가 먼저 하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복제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배워서, 왜? 우리 사업은 내 사업이잖아요. 1인 기업이잖아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ABO라고 하지만 원래의 뜻은 IBO입니다. 인디펜던트. 누구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빨리 배워서 그걸 가르쳐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걸 복제라고 그래요. 아무리 내가 동네에서 햄버거를 잘 만들어 보세요. 그건 동네에서밖에,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맥도날드는 이 동네 빵집보다 맛은 없을 수 있지만 전 세계의 체인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원본, 모범 보여야 된다. 그래서 배우고 따라하는 것, 따라하면서 배워서 가르쳐주는 것, 이게 복제예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고 그걸 통해서 사업을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다 보면 이 성공의 8단계와 이 고개로 시스템, 그걸로 돌아가세요. Back to the basic이라고 그러죠.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게 없는지, 뭔가 놓치는 게 없는지 점검받고 싶을 때는 베이직으로 돌아가세요. 고개로와 성공의 8단계. 그 성공의 8단계를 점검하셔서, 아, 내가 꿈이 좀 약했구나. 아, 내가 명단이 좀 부족했구나. 이런 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스폰서와 상담하면서 점검하시고, 흘리 돌아가서 다시 그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장 빠르고 쉬운 성공은 입증된 성공 시스템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메이 성공의 8단계고 고개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시스템은 얼마나 빅비즈니스로 커지느냐, 사업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빅비즈니스는 원래 확장성이에요.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개인 프랜차이즈는 않아요. 큰 어떤 사업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곧 사업체이기 때문에 잘만 복제시켜 놓으면은 개개인이 어디에서든지 전 세계에서 각자 사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될 뿐이죠. 그러니까 이 확장성이 무궁무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지속해야 돼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은 왜 지속 가능해요? 소비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DNA가 사업자, 판매자 이전에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필요한 걸 쓰는, 그러니까 이보다 더 뛰어난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뛰어난 시스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복제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전에 스폰서님들이 우리 업라인 그룹에서 가르쳐 주셨던 DD머신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옛날은 DD라고 불렀어요. 플래티늄 머신. 플래티늄을 기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요 8단계를 압축해서 명단 속에서 명단 작성한 걸 통해서 해야 될 게 쇼더 플랜이죠. 보여주는 거, 쇼를 하는 거.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게 바로 후속 조치예요. 그 반응에 따라서 그걸 하고 또 그 명단에서 또 뽑아내서 쇼더 플랜, 쇼를 하고 또 반응을 하고 명단에서 다시 쇼를 하고 다시 반응을 보여주고, 이걸 계속하면 가장 빠른 플래티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골드 후원자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 사업을 이렇게 골드 후원을 하면 가장 빠른 SP를 갈 수 있다고 옛날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3개월 내에 사업에 관심 있는 3사람의 사업자를 만드는 겁니다. 후원하는 겁니다. 그게 SP가 아니에요. 사업에 관심 있고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 5명을 3개월 내에 후원하면 가장 빠른 SOP와 빠른 성공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게 골드 후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를 한번 가지시고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크게 성공한 CEO가 있었어요. 이 CEO한테 물어봤어요. 기자가, 아니 CEO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하고 한 가지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좋은 성공을 하실 수가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저는 좋은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경험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하고 또 물어봤어요. 그럼 마지막에, 저는 잘못된 선택, wrong choice.
right choice를 위해서 결국엔 wrong choice,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고, 좋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에 이런 올바른 선택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큰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잘못된 선택, 행동, just do it이죠? 그걸 우리 그래프로 표현하면 큰 성공은 많은 거절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시고 용기를 내셔서 많이 한번 해보세요. 많이 전달하시고 많이 거절 받으세요. 그 속에서 잘못된 거절 많이 받으시겠죠? 그걸 통해서 좋은 경험을 얻으실 거고, 그걸 통해서 진짜 바라시는 꿈을 이루시는 올바른 선택, 큰 성공을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큰 성공은 많은 거절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질을 따지지 마세요. 저 못하는데 아이고 능력이 없는데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아멘은 양의 비즈니스입니다. 양은 다른 말로 횟수의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능력의 비즈니스가 아니고 가장 많이 횟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많은 경험이 나올 것이고 올바른 선택과 큰 성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횟수를 노력하시고 간절함을 통해서 횟수를 늘리는 노력을 하신다면, 그리고 이 시스템을 활용하신다면 큰 성공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을 암만 배워도 여러분들이 멈추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메 사업은 더딘 건 괜찮아요. 더딘 건 용서할 수 있지만 멈추는 건 용서가 안 돼요. 아메 사업에선 더디더라도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성공의 자리에, 큰 비즈니스의 자리에 다 가실 수 있다고 믿고 바라고 용기를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